와웅, 우리 우공비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체온의 항상성 유지와 주로 관련이 된 것이라면, 자, 먼슐린이 나왔나? 인슐린이 나왔다, 그지? 그럼 인슐린 딱 나오면 혈당량을 낮추게 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얘가 부족하면 무슨 병에 걸리는 거야? 당뇨병에 걸리는 거야.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모두 자, 식사를 하고 나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다시 혈당량이 정상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혈당량이 높이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병이라고 불러? 그야말로 오줌에 당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자, 콩팥에서 원래 이제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빠져나간 게 너무 아까우니까 100% 재흡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당이 많다 보니까 흡수를 하다 지쳐 다 못한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가는 건데, 뭐 사실 당이 좀 섞인 오줌 싸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혈액 속에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설탕을 만져보면 어때요? 끈적끈적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혈액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좀 더 끈적이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당뇨병의 경우에 혈당량이 정상인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되게 되는데, 정말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있는 곳이 우리 이제 이 눈 속에 그리고 또 이제 이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 콩팥의 사구체 같은 곳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곳이 망가지게 되게 돼요. 그러면 콩팥 기능을 상실하게 되게 된다든지, 그러면 당뇨병 환자였는데 합병증으로 마침내 이제 이 콩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콩팥 기능 상실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합병증이 많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평소에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에 있어서 이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이 비법 특강의 특징 스텝 자, 밟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자, 식사 후에 이 정상인의 혈당하고 인슐린의 이 농도 변화를 보게 되니까, 자, 밥을 먹었어. 그럼 우리 주식으로 이제 이 밥이나 빵을 먹으니까 녹말이 단당류로 되고 나면은 혈당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혈당량이 높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먼슐린도 더 많이 나오게 되나 인슐린도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혈당량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인슐린의 농도도 다시 떨어지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1형과 2형이 달라요. 그죠? 그럼 우리 앞에 본문 내용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 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이제 부족한 거냐면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식사 후에 혈당량이 높아졌는데 인슐린이 조금 그래도 좀 증가하긴 했다. 그지? 하지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인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게 바로 1형 당뇨병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린 시기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제 계속 인슐린을 투여해야 되는데, 정도에 따라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맞아야 되는데, 초등학생이 되게 어린데 주사도 여러 번 우리 주사 얼마나 싫어, 그지? 근데 주사도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또 이제 양호실 가서 맞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좀 다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는 거, 뭐 패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2형 당뇨병 환자는에게 자, 보니까 우와, 인슐린의 이 분비 자체는 정상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혈당량이 안 떨어진다. 그지? 그럼 이런 게 바로 제2형인데요. 자, 어떤 경우에 이제 2형 당뇨병에 걸리기 쉬우냐 하면 운동 부족이고 이제 또 이 비만이 되고 하는 경우에 이제 걸리기가 쉽다. 나 찔려 죽겠네 이거 얘기하면서 진짜 왜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선생님은 2형 당뇨병에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이 2형에 걸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보통은 이제 40대 이후에 많이 걸리지만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에서도 이런 2형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인슐린이라는 게 이자에서 생성이 됐어요. 그죠? 이자에 이제 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간이 타겟이야. 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간 세포에는 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뭐 수용체가 있습니다. 리셉터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 이 표적 세포에서 그러니까 간 세포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혈당량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데 그럼 이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줘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한 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자, 2형의 경우에는 인슐린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농도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성이 증가를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좀 체크를 해주세요. 요거는 수용체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인과 어떤 당뇨병 환자의 식사 후에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농도 변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이 정상인의 경우에는 원래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올랐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죠?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에서 인슐린의 농도의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인슐린 자체가 많이 분비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자의 베타 세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인슐린 자체가 많이 이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자의 베타 세포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자, 인슐린을 주사를 하게 되면 당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 1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정상인의 혈당량이 가장 높을 때 인슐린 농도가 최대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정상인의 혈당량이 가장 높을 때는 보니까 식사 후에 1시간이 안 됐을 때예요. 그죠? 그런데 인슐린을 가장 이제 높을 때는 바로 1시간 정도 이제 지났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 안 맞다. 그지? 그래서 자, 디귿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몇 번으로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나요? 3번으로 체크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뇨병 그래가지고 에브리 당뇨병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형과 2형을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1형의 경우에는 인슐린 자체가 적게 나오는 거고 2형은 인슐린 제대로 나오는 건데도 표적 세포가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 간에서 꼭 구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